조조의 시대. 양봉과 송가는 본래 이곽의 사람들이었으나 농공 행상에 대한 불만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또한 이곽과 각사는 장제의 강압으로 인한 일단 화해하고 황제를 홍농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양봉의 명장 서황과 황제 헌제의 외척 동승의 활약으로 황제 헌제를 이곽과 각사의 무리로부터 뺏어오고 낙양에 다시 자리 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이곽과 각사는 다시 화해해서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진격하고 있었다. 연주성에 있었던 조조 역시 대군을 이끌고 황제를 구하고자 낙양으로 진격하였으니 이곽과 각사는 조조의 군대에게 대피해서 산속으로 숨었고, 황제는 조조의 보하에 낙양에 다시 자리 잡았던 것이다. 호도로의 천도. 후한 왕조 만료 천하에 정감록에 대한 소문이 퍼졌나 봅니다. 낙양의 즉위는 동탁 이곽 각사의 난으로 쇠하고 호도에서 큰 인물이 날 것이라고 세상의 인심이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조는 황제 헌제의 승낙을 받고 운무백관들과 함께 새로운 도읍지인 호도를 향해 천도하고 있었다. 조조가 천도했던 호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경상도 함양의 군명을 함성천령 허주 함양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함양의 군명이 허주인 호도로, 역사 속 함양이란 진효공 12년에 함양의 성을 건설하고 효공의 아들 해문군이 이곳에서 기원전 325년 왕을 칭하니 열국이 이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허창은 호도 고성으로 한이 고도 유지라고도 불린다. 조조가 이곳에 성을 쌓고 수도를 세워 허창 호도라고 불렀다. 성 내의 주요 건축물로는 허창궁, 경복전, 승광전, 영시대 등이 있었으나 남북조시대 유성 때 전화로 불타고 말았다. 호도 고성의 전궁이 경복전이라고 합니다. 경복전은 바로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이 됩니다. 조조가 천도한 호도가 바로 한양 장안 관중의 제왕의 성 한성 국내성이었습니다. 소패왕 손책. 한편 강동의 호랑이 손책은 수춘에 있었던 원술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고, 원술로부터 많은 모욕을 당해 하루빨리 자신의 고향인 강동으로 가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땅한 방법이 없어 울분을 토하고 있던 어느 날, 주치라는 인물이 다가와 묘안을 제시하는데, 손책의 외숙 오경이 양주자사 유효의 핍박을 받고 있으니 외숙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원술에게서 군사를 빌려 수춘을 떠나라는 것이었다. 문제는 원술을 속이고 군사를 빌리기 위한 담보를 무엇으로 하는가에 대한 관건으로, 이때 손책에게는 부친 손견으로부터 받은 유물인 전국세인 옥새가 있었던 것이다. 원술은 손책이 보낸 옥새를 보는 순간 손책의 청을 받아들이고 군사를 빌려주게 되었다. 원술이 있었다는 수춘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회남은 중국 전한의 제후 왕국이다. 최대 영역은 안유성, 장수성, 호북성에 걸쳐 있었으나 나중에 구강군만으로 영역이 축소되었다. 서울은 6수춘이다. 구강치서는 음릉이며 그 성터는 회남에 있다. 동한말의 치서를 수춘으로 옮겼는데 그 성터는 수연에 있다. 수연, 수구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수구에 있는 성이 수성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경상도 대구의 속현을 인용합니다. 수성현, 부의 남쪽 11리에 있다. 본래 위하군 또는 상촌 창군이라 하는데 신라 경덕왕이 수창군으로 고쳤으며 가창이라고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수성을 수창군이라고 합니다. 수창에 있는 궁이 수창궁으로 신정 동궁 여지수남 개성부의 신증가 고족을 인용합니다. 화평전 수창궁 안에 있다. 경희궁, 수창궁, 소서문 안에 있으니 연경궁이 불탄 이후로는 임금이 이 궁에서 거처하였고 우리 태조도 이 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지금은 허물어져서 개성부 창고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창궁, 소서문 안에 있다. 우리 태조가 이 궁에 영화전에서 선의를 받았고 정종과 태종도 이곳에서 임호하였는데 지금은 폐하여 창고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수창궁은 조선태조 이성계가 고려로부터 황의를 선의받은 곳으로 이곳이 신시계천의 무대 개성에 있었습니다. 원술이 금강산에 개성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책은 유유에게 가는 도중에 소시적부터 친구였던 주유와 합류하게 된다. 주유, 자는 공군이며 태위 주충의 조카로 고조부 주영 이래로 대대로 고관을 지낸 명문가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주유의 조씨가 주나라 무왕 이래로 이어져 내려왔던
주 나라의 왕손이었던 것입니다. 유요의 장수 우미와 번능은 손책에게 죽임을 당했고 북계태수 공룡을 황건적으로부터 필마단기로 구출했던 태사자는 유요의 밑에 있었으나 손책에게 포로가 되면서 손책의 사람이 되었고 유요는 기반지역을 잃고 유표에게로 몸을 의탁하였다. 이것을 기회로 손책이 유요의 기반지역을 뺏고 선송에 주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선송의 지명도 확인해 봅시다. 경기도 교화의 군명을 전정구 선송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예안의 군명을 매곡, 선곡, 선송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예산의 군명을 오산이라고 합니다. 상기의 지명 예천과 예안, 예산은 동일한 제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예주, 고양, 요양, 덕약은 금강산과 한라산 남부 지역에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황제 원술. 회남인 수천을 기반으로 했던 원술은 여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을 다시 보냈지만 원술과 여포가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한 진규, 진등 부자의 이관계로 오히려 원술의 사신을 죽이게 만들면서 원술과 여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에 화가 난 원술은 드디어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미루었던 즉위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손책으로부터 중국세인 옥세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원술은 드디어 스스로 황제가 되는 봉선을 거행했던 것이다. 스스로 황제가 된 원술은 후한의 관리들에게는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다. 유비를 따르는 진규, 진등 부자의 이관계에 원술과 여포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원술은 그때 손책으로부터 받은 전국세인 옥세를 근거로 황제를 선포했습니다. 백마장군 공손찬의 제후. 평상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공손찬은 원수와 싸우면서 불리한 상황에 처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땅 역경인 여경에서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손찬은 원소를 과소평가해서인지 패배하고 있었던 부하들을 다그쳐 그 신임마저 잃고 있었던 것이다. 공손찬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방어에만 치중하고 있던 칠흑 같은 어둠 속의 어느 날 원소의 군대는 성 밑에 굴을 파고 몰래 잠입해서 성 안의 곳곳에 불을 지르면서 공손찬의 군대의 마지막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었다. 원소에게 패배한 공손찬은 처자를 모두 죽인 뒤 자신도 자결을 했던 것이다. 유비의 절친이었던 백마장군 공손찬은 이로써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졌던 것이다. 공손찬이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역양성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을 박평, 쌍성, 화주, 당문, 장령, 화령, 역양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영흥의 군명이 역양으로 공손찬이 최후로 맞은 역양이 바로 관중 안에 논나라가 있었던 박터였습니다. 이곳 영흥은 또한 조선 태조 이성계의 고향 알동이기도 합니다. 원술의 제후. 텃밭에 채소를 심고 조조의 눈을 속이고 있던 유비에게 공손찬의 사망이라는 기보와 함께 승승장구하고 있는 원소가 원술과 손을 잡는 것을 두려워한 조조로부터 원술을 공격하라는 낭보를 받게 된다. 드디어 조조의 손에 갇혀 있었던 유비는 호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조조는 자신의 신복인 주령과 노소로 하여금 유비를 감시하라고 유비와 동행하게 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조조의 참모 순욱과 각가는 끝까지 반대해 조조는 급히 허저를 보냈지만 유비는 조조의 명을 무시하고 자신은 황제의 칙서로 원수를 도모하러 간 것이라는 논리로 허저를 돌려보내게 된다. 유비의 일행은 소주성에 도착해서 원술의 선봉인 기령을 격파하고 이후 유인 작전으로 원술의 주력부대를 괴멸시키면서 원술은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와중에 부하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원술이 소지하고 있었던 전국세인 옥세는 조조의 손에 들어갔던 것이다. 원술을 제거한 유비는 소주를 수습하면서 조조가 딸려보낸 조조의 신복 주령과 노소를 호도로 돌려보내고 자신의 세력으로 진영을 갖추었다. 이때 호도에 있던 조조는 유비를 감시하라고 보냈던 주령과 노소가 유비에게 속아 돌아온 것을 보고 대노했지만 마지막 그가 심어놓은 소주성의 성주 차주를 이용해 유비를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조조의 밀명을 받은 차주는 진등이 유비의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를 초대해 유비를 제거하는 방법을 의논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은 바로 유비에게 보고되었다. 이에 유비군은 조조 군사로 위장해서 소주성의 차주를 성 밖으로 유인해 내었으며 이때 소주성의 성주 차주는 관우의 칼에 최후를 맞고 소주성은 유비의 수중에 들어왔던
것이다.